이란이 남부의 민감한 지역에서 미사일 시스템을 재건하고 방공망을 재조직하자 트럼프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카슈름 섬과 시릭 근처에서 그러했는데 이곳들은 이미 미국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정보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테헤란이 4월 7일 휴전 이후 기간을 이용해 장비를 이동시키고 군사 구조 일부를 복구했으며 선박과 기지, 상업 루트에 압박을 가하며 다시 판에 뛰어들려 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답변은 긴장감과 같은 속도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조치들, 아라비아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협박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 발사 영상을 공개했고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와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은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걸프 국가들과 또 다른 위기를 촉발했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화나게 했으며 트럼프에게 그가 원하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란은 외교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위협의 기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슬람 이란의 국민 여러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항공우주부대의 용감한 여러분의 아들들이 오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티르 7일 일요일에 미사일과 드론의 공동작전 중에 혁명수비대는 군대 8개 주요 기반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알리살렘 기지와 바레인의 살만 항구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에서 미국의 침략자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를 파괴하고 최근 미국의 공격에 대해 민주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란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박에 대한 공격과 테헤란이 자국의 통과 규칙을 강요하려는 압력 이후 다시 한번 이란 군사구조와 관련된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움직임을 방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실제 행동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이 테헤란이 승인한 항로를 따르도록 요구하기 시작했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선박에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혁명수비대의 행동은 해상교통에 공포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불안정을 야기한 바로 그 정권에 허가를 요청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요일에 새로운 미사일 공격이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네레미야 기지를 겨냥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고 국영 PB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은 주말 동안 14개 항목으로 된 양해각서를 통해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기로 양측이 합의한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총격과 새로운 위협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레인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란 드론이 공격한 주거 건물의 피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라이와의 한 관계자는 이란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로이터 통신의 미국인 사상자나 지라이와 현장에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더 이상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으며 우리가 매우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갈등은 2월 말 이스라엘의 제와르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만 국가들을 향해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며 대응했고 지난 4개월 대부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2월 초에 체결된 잠정 합의는 해협을 다시 열고 양측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워싱턴은 테헤란에 대한 제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재개되었고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SNUA 중앙사령부는 앞서 토요일에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이 이란 드론의 공격을 받은 후 자국 군대가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가 모세로제이와의 공격이 휴전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모든 외교적 절차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양보에 동의했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테헤란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트럼프가 항행이 계속 가능하다고 밝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에 자신들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요일 바그다드를 방문한 이란 외무장관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양해각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미 테헤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워싱턴이 군사적으로 그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휴전은 정권이 미사일을 재조립하고 장비를 숨기고 배터리를 재배치한 뒤 다시 미군 기지를 위협하는 데에 자유시간을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명수비대는 선전으로 대응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발사 영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목표가 쿠웨이트와 이스라엘에 있는 미군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부 지지층과 지역 동맹국들에게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쿠웨이트는 자국 방공망이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서는 사이렌이 여러 차례 울렸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무하라크주의 한 주거 건물에서 인명 피해 없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남는 이미지는 테헤란에 불편합니다. 정권은 기지를 겨냥하며 보복을 약속합니다. 강경한 보복이었지만 결국 민간 지역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이미 이란을 위협으로 여기던 정부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바레인은 이번 행동을 자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쿠웨이트 역시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자국 영토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도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외교적 신중함을 선호하던 정부들조차도 이번 공격을 위험한 사태 악화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테헤란의 이러한 지역적 고립은 미국의 입지를 강화시킵니다. 이란은 이번 위기를 워싱턴과의 대립으로 바꾸려 했지만 혁명수비대의 표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이웃 국가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의 미국의 움직임이 그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USS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에 탑승한 승조원들이 함선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비행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테헤란이 자국의 발사 영상을 힘의 증거로 내세우려는 동안 워싱턴은 물류, 해군 항공력 그리고 지속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트럼프를 분노하게 합니다. 이란은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를 말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혁명 수비대를 이용해 걸프만에서 수위를 떠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여전히 외교적 절차를 위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새로운 공격이 협상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국 기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협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정권이 대화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이는 워싱턴과 중재국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란은 자신이 만든 연극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나가겠다고 위협하지만 결국 협상은 필요합니다. 지옥을 보게 하겠다고 하지만 더 큰 직접적인 충돌은 피합니다.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 심리적 압박에 의존합니다. 이란 정권은 또한 이 위기를 내부 소비용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전 공격, 군사적 손실, 그리고 국제적 압박 이후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영상은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우리는 갇혀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 필요한 건 뭐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기고 끝낼 수 있을까요? 보전이라고 하시네요, 시드.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건 좀 과장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전개를 지켜보겠다며 인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디 드반스 부통령 말처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결정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디 드반스도 잘 알고 있듯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이스마일 파울라비가 갈리바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원하는 만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휘발유 값이 너무 비싸고 중간 선거도 다가옵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저는 스포츠맨입니다. 그리프. 저는 도이부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온 지 정말 오랜 세월이 됐죠. 경기는 6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일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과 거의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 유권자들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이 끝나려면 아직 먼데 어떻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레바논과의 연결도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시설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단체들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은 단순히 한 번의 공격만을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이 지휘하는 압박 네트워크, 즉 걸프 지역의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다른 전선에 정렬된 민병대들이 모두 같은 문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한 곳에만 대응하면 그 정권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해석에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도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이야기는 미국 대중에게 단순하게 전달됩니다. 임시 합의가 있었고 이란은 시스템을 재건했으며 선박을 압박하고 동맹국의 기지를 공격했으며 협상 종료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은 충동적으로 전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옹호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는 휴전에 서명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위반하려 한 정권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또한 걸프 국가들의 신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레인과 쿠웨이트에는 미국의 전략적 시설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버림받았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협하고 부인하고 미국을 비난하며 방어를 언급하고 저항을 내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각 움직임은 정권을 둘러싼 정치적 포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헤란이 스스로 만든 위험입니다. 호르무즈 근처에서 미사일 전력을 재건하는 것은 힘을 과시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트럼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명 수비대를 더 엄격하게 감시하게 만들었고 걸프 국가들은 한 손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정권에 대해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정부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피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